오늘 이제 9장, 레슨 9, 섹션 9죠? 섹션 9에 부분합 및 정렬 들어갑니다. 자, 엑셀 2007 실행하셔서 섹션 09번 문제 열어보시면 됩니다. 섹션 09번 문제. 예, 맨 나왔네요. 문제가 부분합 및 정렬이에요.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합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그룹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돼 있어요. 그러면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반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인지 계산을 하려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아놓으려니까 그룹하려니까는 그 그룹하는 기능 중에 가장 좋은 게 정렬이더라 하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으려면 어려우니까 성별에도 않고 정렬해라. 그러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뭐 가나다순 역순에 의해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렬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돼요. 우리 컴퓨터에는 반드시라는 글자가 잘 안 붙어요. 오직 이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뭐뭐뭐뭐만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반드시 또는 뭐 오직 뭐뭐뭐 오로지 이것만 뭐 이렇게 보기에 나오면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돼. 한 번쯤은. 근데 부분합 및 정렬에서는 반드시 정렬을 하고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112페이지 교재의 결과를 보시면은 저도 결과 파일 한번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내과는 내과끼리 모여있고 내과는 내과끼리 쫙 모여있고 내과는 평균이 얼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내과 중에는 현대는 현대끼리 라인은 라인끼리 금호는 금호끼리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녀는 안 모인 것 같아. 이쪽에 부인과는 또 부인과끼리 모아서 현대 금호 또 해놨고 친구과는 친구끼리 모아서 현대 라인 금호 또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진료 과목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주 지역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야 뭐 평균을 내던 인원수가 평균 최대값이 얼마건 최저값이 얼마던 평균값이 얼마던 계산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동네다 찍어 놓고 정렬 데이터에 가서 정렬 한번 눌러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제목줄이 있어요. 두 번째 줄서부터가 내용이죠. 근데 지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사실은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정렬을 해주는 게 좋은데 한번 해보죠. 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정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알맹이가 제대로 착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데이터에 얘까지 포함되면 이렇게 포함되면은요 첫째 줄까지 포함이 되면은 정렬을 누를 때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렬을 눌렀을 때 여기가 항목 이름이 딱 나왔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문제 그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의 화살표 보세요.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로 하래요. 그것도 오름차순을 하래요. 정렬 기준을 진료 과목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하나 추가해서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거주 지역이에요. 근데 내림차순 하래요. 아까 정답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정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내과끼리 모여있고
부인과끼리 모여있고 친구과끼리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내과끼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 라인, 금호가 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진료 과목이라면 두 번째 거주 지역별로 또다시 그룹을 만들어라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 정렬에 가서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이고 추가해서 두 번째는 거주 지역인데 거주 지역은 내림차순을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 이렇게 일단 먼저 하세요. 확인. 그러면 내과는 내과끼리,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모일 거라고. 같은 내과끼리는 현대, 라인, 금호에서 역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끝에가 부분합이죠? 부분합이지 않습니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책에 있어요. 첫 번째 진료 과목별 그룹화 항목은 진료 과목이에요. 왜? 진료 과목별로 정렬한 이유가 진료 과목별로 그룹해서 계산하려고 그런 거니까. 인원 연령대는 체크돼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인원은 설정 안 돼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평균 합계라고 돼 있네.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면 되지 뭐.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을 확인 계산하시고, 계산됐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내과에는 인원의 평균과 연령대의 평균이 쫙 떨어졌죠? 부인과는 부인과별로, 친구과는 친구과별로. 맞습니까? 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진료 과목이 아니라 거주 지역별 연령대는 빼고 인원에 대해서만 최소값으로 바꾸래요. 근데 확인 누르면 안 돼요. 확인 눌러볼게요, 제가요. 그러면, 아까, 이거 진료 과목별 평균 어디 갔어? 사라졌죠? 사라졌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거주 지역별로 연령대 빼고 최소값으로 바꿨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고 선택되어 있으니까 확인 눌러버리면 기존에 있는 값이 사라지고 지금 거주 지역별 최소값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해제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만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답이 착 나와요.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 인원이 평균 여기 좀 있죠. 4.66666.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6.6. 그 다음에 저쪽에 5.16. 그 전체 평균. 네 군데 있잖아요. 네 군데. 이 네 개를 뭐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홈 탭에 가서 자릿수를 줄이래. 얼마로? 2자리로. 소수점에 2자리로 해놓으래.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부인과 평균, 친구과 평균, 전체 평균. 네 개를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가지고 2자리로 만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처럼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부인과 평균 클릭하고 친구와 평균 클릭하고 전체 평균 클릭해가지고, 아까는 뭐였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막 소점 이하가 막 들쑥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릿수를 줄이고 다시 늘려주면은 2자리로 늘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 군데 여기 네 군데, 이 네 군데다가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끝난 거예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네. 113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블럭을 설정을 했어요. 우린 블럭 설정 안 했죠. 왜냐면
왜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제목이 있고 두 번째 줄서부터가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렬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냥 정렬 명령을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해주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진료 과목이고 오름차순이고 또 추가를 하나 해서 거주 지역별로 내림차순 했잖아요. 113페이지 1번, 2번, 3번 그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어떻게 됐어요? 내과는 내과끼리, 부인과는 부인과끼리 가나다 순에 의해서 정렬이 됐고 같은 내과에서는 현대, 라인, 금호에서 역순으로 정렬이 된 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는 거죠. 부분합에 들어가서는 부분합을 잘못했을 땐 어떻게 돼요?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부분합을 망친 것 같아요. 모두 제거하시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다시 부분합에 가서 진료 과목별 평균으로 됐죠? 그렇죠? 근데 부분합에 가서 연령대는 떼고 거주 지역별로 최저값을 계산했어요. 요거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추가가 됐고요. 부분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옵션을 내준다면 이제 이 부분 여기 네 군데를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면 어떻게 돼요? 늘리고 줄여도 돼요. 줄이고 늘려도 되고 늘리고 줄여도 되고 소점이 두 자리로 이렇게 네 군데를 그렇게 세팅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자, 1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정렬에 정렬.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앞에 있으니까 A가 작고 B가 뒤에 있으니까 B가 크죠? 그럼 대문자가 커요? 소문자가 커요? 대문자가 크죠. 말 그대로 대문자니까. 소문자보단 대문자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 코드에서는 달라요. 소문자가 더 커요. 값이. 코드 값이 더 큰데 엑셀에서는 코드 값 타령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상식적으로 대문자 그럼 뭐야? 큰 거고 소문자 작은 거니까 큰 놈이 크겠지. 그러니까 대문자 Z가 제일 크죠. 소문자 A가 제일 작고. 그럼 기억이 커요? 히읗이 커요? 강감찬이 앞에요? 홍길동이 앞에요? 강감찬이 앞에 온다고. 홍길동이 뒤에 가고. 그럼 1이 커? 100이 커? 아,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길동이가 커? 500이 커? 그럼 헷갈리지. 홍길동이 크냐? 500이 크냐? 그런데 숫자가 제일 작아요. 글자는 어떤 숫자보다 큽니다. 홍길동은요 100억보다도 크고 1000조보다도 커요. 숫자보다 큰 겁니다. 글자는. 그럼 숫자가 이제 꼴찌야. 그럼 기억이 커? A가 커?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정렬해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볼게요. 자, 기출공일본 문제로 갑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배달 일지에 보니까는 여기 이 동네에서 배달 담당별로 배달량과 배달 시간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배달 담당별 배달량의 합계를 계산하고 복잡하죠 지금요. 근데 빨간색 삼각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 동네에다가 우리 블럭을 잡고 정렬해 가서 정렬 기준을 배달 담당으로 놓고 오름차순 확인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는 진료 과목별 그 다음에 거주 지역별 두 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배달 담당별로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그냥 오름차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이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꼬였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럭을 잡고 정렬해 가서 배달 담당으로 가서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뭘 한번 꼬이고 나면은 애먹더라고요, 이게. 정렬해 가서, 여기 좀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여기가 이상하게 꼬였어. 처음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자, 처음 거로 다 올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섹션 09번 문제를 다시 열어서. 여기였죠, 이 동네. 그럼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놓고, 정렬해 가서, 배달 담당.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예, 강감찬 씨가 위에 있고, 홍길동 씨가 밑으로 내려가겠지. 가나다 순회에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얘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때는요. 이 동네다 놓고 그냥 오름차선 내림차선 하지만 되게 편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붙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업무에서 처리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업무에서는 제목 쓰시고 안에 내용을 쓰실 거 아닙니까? 반드시 띄우고 하세요. 한 줄 띄워놓고 하시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때도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도 수월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렬할래도 제목줄이 걸그적거리는 거야. 자, 일단은 정렬이 됐어요. 정렬이 됐고 다시 블럭을 잡아 놓고요. 부분합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룹화 항목은 뭐예요? 당연히 배달 담당이죠. 배달 담당별로 정렬한 이유가 부분합하려고 한 거니까는 당연히 배달 담당별로 그룹을 시켜야 되는 거는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배달 담당별로 배달량과 배달 시간분, 비고는 빼고 이거에 대한 뭐를 최대값을 구하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배달 담당별 배달량, 배달 시간은 빼고 배달량만 뭐를 하래요? 합계를 계산하래요. 합계.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그리고 확인. 밑에 답은 나와 있죠? 근데 실제 문제지에 이 답이 나오나요? 답을 보여주나? 답을 보여주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오로지 차트 문제만 결과를 보여줘요. 차트만. 우리는 이 시험 문제 요구하는 대로 답을 풀었지만 내가 푼 답이 맞았는지 틀린지를 모른다고. 결과를 안 보여주는데 오로지 차트는 결과를 보여줘요. 차트. 차트는 좀 수월하겠지. 내가 차트대로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기출공유번 갈게요. 기출공유번. 자, 여기 이 동네. 얘도 좀 제목줄하고 붙어 있으니까 블럭 잡고 들어갑니다. 정렬. 쥐기. 내림차선. 문제에 그 삼각형 빨간색에 쥐기를 기준으로 내림차선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렬 기준은 쥐기고 방법은 내림차선입니다. 확인. 그럼 딱 정렬이 됐죠. 그 블록 깨트리지 마시고 그대로 부분합 가시면 됩니다. 그럼 책에 나오는 대로 쥐기별,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합계와 평균 한꺼번에 못 계산해요. 합계 한번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 계산하고. 근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지. 두 번째 함수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빼주고 눌러주면 합계도 나오고 평균도 나오더라. 그런데 평균은 평균이라고 나와요.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나오는데 합계는 요약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엑셀 2003번서부터인가? 엑셀 2003서부터인가 합계가 요약으로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원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사원 합계로 고치래. 부장 요약을 부장 합계라고 다 고치래. 이렇게 대리 요약도 대리 합계로 고치래. 과장 요약도 다 합계 이렇게 바꾸래. 전체는 그냥 총합계로 나와요. 전체는 합계로 나오는데 그룹별로는 요약이라고 나와요. 합계라고 안 나오고. 그거를 합계라는 말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 세 번째 삼각형 있잖아요. 세 번째 삼각형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합계가 먼저 나오든 평균이 먼저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합계 먼저 계산했어요? 평균 먼저 계산했어요? 문제지 순서에 의해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 계산한 거예요. 평균을 먼저 계산하시면 안 돼요? 평균을 먼저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순서에 의해서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요, 예를 했잖아요. 풀면은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평균을 늦게 계산하면은요, 일반적인 엑셀은 먼저 계산 합계가 아래로 내려가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로 올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계 먼저 계산했을 때 밑에 깔렸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에 올라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엑셀이. 근데 저희 집 엑셀은 먼저 계산한 건 위에 있고 나중에 계산한 건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쓰는 엑셀이. 예. 그래서 엑셀이 먼저 합계가 먼저 나오든 평균이 먼저 나오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 말은. 근데요, 또 어느 시험에서는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라고 나와요. ITQ라고 하는 자격증에서 엑셀 부분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저희 집 컴퓨터 갖고 시험 보면 틀려요. 이 문제는 또. 그럼 저는 왜 합계가 먼저 나오느냐? 합계가 먼저 나오게 그런 걸 업데이트를 그렇게 해놨어요. 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편하고. 자, 부분합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 있다 그랬죠? 잠깐 메모부터 합시다. 필기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렬을 해라. 그러니까 그 그룹별 정렬을 해라. 왜? 부분합이라는 건 뭐예요? 그룹별 계산하기 위해 하는 것이, 그룹별로 계산하는 것이 부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룹별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뭐 하는 거 있었죠? 여기에서요? 부분합에서 첫 번째, 그룹할 항목을 지정해주고. 부분합에 가서 그룹별 항목. 그룹별 항목을 설정해라 이거지. 근데 이 그룹별 항목 설정하는 건 뭐예요? 정렬한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정렬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내가 합계를 계산하면 합계,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 최대값을 계산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때 중요한 거는 알고는 계세요? 숫자 항목은 합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자 항목 있죠. 글자 항목들 이거는 개수가 돼요. 그럼 이름은 합계를 못 내잖아요. 이름은 글자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나오고 기본이 뭐 급여 이런 거 있잖아. 근속기간 그럼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합계가 나온다고 알아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뭘 계산하면은 합계가 나온다고. 근데 직위는 어떻게 돼? 직위는 합계를 못 하잖아요.
주기 합계 낼 수 있어요? 과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안 나오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동으로 개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계산할 때 요것만 체크해 주는 거죠. 요거 해제해 주는 거. 체크가 아니라 해제하는 거. 그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산에서는 새로운 항목으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요거 얘를 해제하고 작업한다라는 거. 뭐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한 거를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자, 함수의 종류가 뭐 있었어요, 아까요? 합계 구하는 거 있었죠? 개수 구하는 거 있었고, 평균 구하는 거 있고, 뭐, 그 다음에 최대값, 뭐, 최소값,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표준 편차, 뭐, 분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었어요. 이 함수에 해당되지 않는 게 시험에 나요. 다음 중 부분합에서 계산할 수 없는 함수는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뒤에 가면 피벗 테이블도 배워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도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럼 합계가 되고 평균은 평균이 되는 건데, 예, 포함되지는 함수에 포함되지 않은 함수들은 어떤 게 있냐면 뭐 중간값, 최빈값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간값은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게 중간값이고, 최빈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최빈값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나오더라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내가 키보드로 쓰는 함수가 아니라 목록에 선택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지에서 합계를 구하시면 합계, 평균을 계산하시면 평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함수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간혹 나오더라고. 그때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자, 부분합은 일단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자, 이제 섹션 10이네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도 답을 한번 열어놓고 보면은요, 피벗 테이블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직급별로 쭉 모으고요. 부서별로 모아가지고, 1-1직급에는 격리과 직원이 누가 있고, 기획과 직원이 누가 있고, 영업일과는 누가 있고, 인사과는 누가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세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격리과하고 직급이 서로 부서가, 이 항목이 두 가지 요소가 그룹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름은 그룹이 안 되잖아. 뭐, 김씨끼리, 남씨끼리, 박씨끼리,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과별로 부서별로 모으면 직급이 흩어지고, 직급별로 모으면 부서가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격리과이면서 1-1직급, 1-2직급, 1-3직급, 뭐 2-1직급, 2-2직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사과이면서 1-1직급, 2-1직급, 뭐 3-1직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인원수가 몇 명인지, 부서 및 직급에 따른 인원수가 몇 명인지, 또는 기본급, 상여금, 제세금 이런 숫자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최대값, 합계,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분합보다 더 어렵죠. 만약에 부서별로 하라 그러면 부서에다 놓고 우리가 정렬해 가서 부서별로 정렬을 하면 돼요. 이렇게 격리과가 2명, 3명, 기획과가 2명, 영업일과가 2명, 인사과 3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하지, 야, 직급별로 한번 해봐. 그럼 부분합 싹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렬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예? 직급별로 놓고 나서 또 정렬을 시켜가지고 1-1직급은 몇 명이고 2-1직급 몇 명이고
해야 되는데 오셨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말고 부서별로 직급별로 한번 나눠서 계산해봐 이런 거. 부부라면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나온 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블록 잡으시고요. 쉬워요. 엑셀 입장에선 주관하지만 사람 입장에선 쉬워요. 자, 블록 잡고 삽입. 이번엔 삽입으로 합니다. 아까는 데이터에서 했는데요. 이번엔 삽입입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찾으셨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문제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A 20번째 셀에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A 20번째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싹 들어가요. 알아서. 클릭하면 순간 여기 알아서 들어간다고. 확인 누르시면 뭐 이상한 거 생겨요. 이런 거. 이상한 거 생겨요. 이런 거 생깁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 글자 있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를 갖다 놓고 끌고 다니면 이렇게 빠지고요. 이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건 뭐 빼내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2월 급여 계산 내역 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써 있네요. 이름을 끌고 가서 이름을 보고서 필터에다 끌어다 놓고 되어 있잖아요.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고 직급은 열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밑에 보면 시그마 값이 있는데 여기는 상여금 끌어다 놓고 실수령에 끌어다 놓고 끌어다 놓으래요. 그럼 끌어다 놓는 건 얘다 끌어 놓으면 돼 이렇게. 근데 잘못 끌어 놓은 것 같아. 그럼 밖에다 던져 놓으면 사라져 이렇게. 밖에 던져 놓으면 사라진다고. 다시 해볼까요? 최대값 뭐의 최대값? 상여금. 실수령액은 뭐? 실수령액 또 끌어다 놓는 거야. 근데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고 평균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는 건 나중 문제고 끌어다 놓기만 하시면 돼 일단은.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다 끌어다 놓으래.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으래. 직급은 열 레이블에다 끌어다 놓으래. 상여금 갖다 놓으래. 실수령에 갖다 놓으래.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합계 보이세요? 합계 이거? 합계 보이시냐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아니면 여기에서 요 상여금 보이세요? 상여금? 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메뉴가 떠요. 값 필드 설정이라고. 여기 상여금 합계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도 이런 메뉴가 뜹니다.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뭐로 바꾸래요? 책에서는 최대값.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고 뭐로 계산하래요? 평균이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 그럼 평균 그럼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필드 목록 표에 가서 아래 네거팅에다가 각각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합계라고, 기본값이 합계라고 나오니까는 이거를 뭐로 바꾸면 된다? 최대값으로 바꾸고 평균으로 바꾸고. 바꾸는 거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해 주는 거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얘는 눌러도 돼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클릭해도 된다고. 저 위에서. 아니면 얘를 직접 더블 클릭해도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는 합계였는데 최대값으로 바꿔라 그러면 최대값 바꾸면 되고. 얘는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 필요하면 다시 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에서 하라는 대로 기본적으로 끌어다 놓고 뭐 바꿔본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냐면은
2월 급여 계산 내역표를 이용해서 이름을 갖다 놓고 해서 평균까지 계산한 후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행과 열의 합계가 보이죠? 여기 총합계가 끄트머리에도 합계가 있고 이렇게 합계가 있고 왼쪽에도 밑에도 합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합계를 뭐 하려는 거야? 빼래. 그건 옵션에서 빼는 겁니다. 위에 보이세요? 옵션 보이세요? 옵션?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요약미 필터에 가서 행과 열은 빼래. 다 빼래.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가지고 옵션 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옵션. 책에서는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 이 동네 오른쪽 눌러서 옵션 가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여기도 눌렀고요. 위에. 이 동네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 동네가 피벗 테이블인데 이 동네 아무데나 가서 오른쪽 누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밑에 두 번째. 이렇게 와서 하셔도 되고 어디? 여기. 저 위에 옵션에 가서 요약 필터에 가서 두 개 선택되어 있던 거 빼라고 했으니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얘들 있죠. 얘들 이 숫자 보이세요? 여기? 이 숫자? 이 숫자들은 블럭 잡아서 뭐 하래요? 홈에 가면 쉼표 스타일 있잖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 이렇게 하래. 쉼표 스타일 찍어주래.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옵션 디자인이 있단 말이야. 그 옵션에 디자인에 가서 피벗 스텝을 몇 번 하래요? 하나, 둘, 셋, 넷, 몇 번? 6번 하래. 6번. 얘가 6번이야? 얘가 오른쪽이 6번인가? 아, 이건 밝게고 보통 6번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건가? 잠깐만. 보통 6번이죠? 7번이네. 이게 6번이네. 보통 중에 몇 번째인지 마우스 갖다 대면 몇 번 하고 뜨지 않습니까? 눌러주시면 끝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123페이지 범위 설정해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망친 것 같다 그러면요, 얘를 못 고쳐요. 얘를 다 밖으로 집어 던져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때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알맹이를 잡는 게 아니고 줄번호를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줄번호를 블럭 잡아서 삭제하시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가고요. 이때 기존 워크시트 한다 그랬고요. 어디? 20번째 한다 그랬고요. 이름 메뉴가 뜬다 그랬고, 이 메뉴상에서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름은 필터 값에, 부서명은 행에, 직급은 열에, 그 상여금은 시그마, 실수령액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필드값, 필드값을 뭐로 바꿔라? 이렇게 집어넣어서 최대값.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뭐 평균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뭐 해라? 요행 필터에 가서 얘를 빼라 이거지. 빼라. 그리고 이 결과 숫자들 나온 것들을 쉼표 스타일 가서 찍어주면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혔다 이거지. 그리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여기 옵션 스타일에 가시면 보통 6번 하라 그랬으니까 보통 6번 눌러주시면 나올 거죠. 자, 123페이지 설명 볼게요. 자,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눌러가지고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에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A 20번째를 클릭하고 그럼 자동으로 거기 수치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 목록표가 뜰 테고
저는 이 목록을 꺼내놓고 보여드린 거예요. 잘 보이시라고. 위에다가. 본래는 이 책에서 그냥 그대로 했죠? 그대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의 요소를 끌어다 놓으면 돼요. 각각의 요소에서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얘를 클릭해서 뭐를, 아까는 합계였는데, 이걸 평균을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고, 얘는 또 필드값 설정에 들어가서, 책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오른쪽 눌렀나? 이렇게? 이렇게 눌렀나? 125쪽에 5번 그림 보시면은 합계 상여금이라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값필드값 설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뭘 그래, 그냥 더블 클릭하면 되지. 그럼 바로 뜨잖아. 아까는 합계였는데 최대값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평균, 합계 상여금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떠요, 메뉴가. 근데 책에서는 오른쪽 눌러서 값필드 값 설정해 주는 거로 들어온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직접 더블 클릭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그래서 평균을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꾸고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죠. 여기도 지금 함수가 뭐뭐 있나 보세요. 여기도 함수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뭐 그다음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거죠. 그냥 그 피벗 테이블과 부분합에 사용하지 않는 함수는 무엇일까요? 1. 합계, 2. 최대값, 2. 평균, 3번 평균, 4. 중간값. 그럼 중간값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험에 나오더라 이거지. (130페이지) 볼게요. 이걸 또 난이도 높게 높이면은요 또 어려워지는데, 기출공일본 문제 한번 가서 보죠. 얘는 떨어져 있네요. 제목줄하고 내용이 떨어져 있으니까 블럭 굳이 안 잡아도 돼요. 잡아도 되고. 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또 알아서 블럭이 잡힐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고요. 21번째고요. 21번째. 기존 워크시트에 21번째다 지정하래요. 21번째.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뜰 거고요. 책에 나오는 대로 제품 코드는 어디에다가? 필터에다가. 판매 일자는 행에다가. 판매 형태는 열에다가. 그 다음에 납품 수량 값에다가. 반품 수량 값에다가. 근데 납품 수량, 반품 수량 다 합계 계산하라고 했죠? 얘를 평균으로 안 바꿔도 되잖아.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 시그마 값, 열 레이블에 얘를 어디다 놓으래요? 행 레이블로 끌어다 놓으래. 얘를 끌고 이렇게 내려오래. 바뀌죠?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놓는 거하고 얘를 위아래로 바꾸는 거하고 또 달라요. 시그마 값하고 판매 형태를 위아래로 바꾸는 거하고, 얘를 왼쪽에다 놓고 이것도 위아래를 판매 일자랑 바꿔치기 하는 거하고 답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열 레이블에 있던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끌어다 놓으래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세요. 여기. 디자인 가보세요. 디자인. 옵션이 있고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에 가면은 여기 보이세요? 보고서 레이아웃. 걔를 클릭해서 뭐로 바꾸래요?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압축 형식은 날짜와 뭐가? 이 각각의 요소가 같은 칸에 있는 건데, 개요 형식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날짜 따로, 값 따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거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테이블로 하면 되고, 압축 형식으로 하시면 압축을 하면 되고, 개요로 하시오 그럼 개요 하시면 돼요. 자, 숫자서들은 숫자들 이거죠. 숫자 이만큼. 자, 숫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홈에 가서
쉼표살 찍어주래. 근데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완제품만 보이래. 부품은 보이지 마래. 요게 고급 필터, 자동 필터죠? 판매 형태. 이거 눌러서 부품은 빼래. 부품 빼고 확인 누르면 완제품만 보이겠지. 자, 판매일자, 여기. 판매일자가 지금 1월, 2월, 3월인데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날짜에 가서, 오른쪽. 날짜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 어떻게 하래요? 월 단위로. 월에 가 있네? 월이 파랗게 돼 있잖아. 그대로 두세요. 월 돼 있으니까. 확인 누르면, 월별로 마입니다. 그룹별을 하면, 월별로 하라고 했으니까, 월이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월별로 뭐예요? 1월달은 1월달끼리, 2월달은 2월달끼리,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처음 해보시는 건데 낯설기는 하겠지만은 몇 번만 댁에 가서 더 숙달해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볼게요. 이거요. 아까 부분합은요, 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부분합을 계산하는 거죠. 부분합 다시 보여드릴까? 자, 보시면 부분합이 나와 있는데 원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합을 비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이 자체가 이 안에 포함된 거죠. 원 데이터하고. 근데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 따로 있죠. 데이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따로 출력된 거죠.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까 이 사람이 37이 아니라 57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200이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최대까지 바뀌겠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있는 값이 요거 반품 수량이 지금 12, 8, 15인데 5시 안에 5천이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5천을 바꾸면 여기에 표준돼요? 5천으로 고쳤잖아요. 반품 수량을. 그럼 반품 수량의 합계, 납품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반품 수량이 여기에 5천이라는 숫자가 반영이 됐냐고. 안 됐잖아요. 자, 여기다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에 가시면은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야만이 여기 반영이 돼요. 피벗 테이블은요, 이 숫자 값을 고치잖아요.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고치면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된다 이거야. 고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피벗 테이블 결과치에 갖다 놓고 새로 고침을 해야만이 바뀌더라 이거지. 일반적으로 우리 엑셀 상에서는 원 값을 바꾸면 결과 값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5 쓰고 여기다 10 쓰고 는 sum 써가지고 이거 블록 잡아라 그러면 얘가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밑에 있는 합계도 바뀌겠지. 이렇게 이 데이터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뀌면 얘도 바뀌지. 알아서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엑셀은 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원 데이터가 변경되면. 근데 피벗 테이블은 예외예요. 이제 또 배워야 될 차트도요,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알아서 다 결과도 바뀝니다. 높낮이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제가 여기다 숫자를 바꿔주잖아요. 그럼 자동 반영이 되게끔 얘가 변동이 되면은 피벗 테이블이 엑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가 봐요. 사용자는 블럭 잡아서 클릭하고 끌어다 놨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 데이터를 고쳐줬을 때도 자동 반영하지 않고 다 고쳤니? 그럼 새로 고침 눌러라 이거야. 그때 가서 바꿔주겠다 이거지.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많이 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지 뭐. 자, 기출 공유법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기출공이본 문제는요, 요거죠.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삽입해 가서 이번엔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피벗 차트를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요거 누르면 안 돼요. 요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화살표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나 피벗 차트인데 피벗 차트로 갈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하래요? A 15번째 다 하래요. 확인 누르면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 등급은 축 필드에다, 값에는 근무 점수, 경력 점수. 근데 근무 점수는 어떻게 하래? 근무 점수는 근무 점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무 점수는 합계가 아니라 뭐죠? 평균이죠? 경력 점수는 합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차트도 떠다니고 피벗 테이블도 보이고 막 정신없죠. 그렇죠? 자, 지금 과정 코드를 필터에다가, 등급은 축 필드에다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그마 값에는 근무 점수 가져와서 평균 바꿔치기 하고 경력 점수는 합계 그대로 가져왔어요.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졌고 피벗 차트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벗 차트를 어떻게 하래요? 조 위에 어딘가 오른쪽 누르면 차트 이동, 오른쪽 누르면 차트 이동, 뭐에다가? 새로운 시트에다가, 그 밑에 새로운 시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왼쪽 밑에를 보시면 기출공이 문제에서 차트만 따로 출력해줬다고. 그럼 피벗 테이블은 똑같은 거죠. 단지 여기는 좀 허전하게 된 거지. 아까 문제는 행도 갖다 놓고 열도 갖다 놓고 막 했잖아요. 이번에는 열은 안 가지고 행만 가져왔어. 대신에 차트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는 등급은 뭐로, 뭐 어디는 뭐를, 어디는 어디 갖다 놓아요. 그럼 갖다 놓으시면 되고, 그럼 차트도 만들어지고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지고, 그대로 두래. 그럼 그만두시면 되고, 새로 차트 위치로 옮기래. 그러면 또 오른쪽 눌러서 새 시트에다 출력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만들었어요. 피벗이라는 말은요, 이게 피벗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돌리시는 분 있던데? 야구공, 농공을 막 돌리시는 분도 있고, 이런 뭐 출석부라든지 책자 같은 거 밥상도 돌리는 사람 있던데? 그게 뭐야?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걸 피벗이라 그래요. 우리 모니터 돌죠? 우리 모니터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리면. 이걸 피벗 모니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뒤에 중심축이 있지 않습니까? 걔를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해봤어요. 어려운 기능은 아닌데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헷갈리셨겠지 뭐. 그 다음 133페이지 데이터 표. 되게 쉬워요. 이건 또요. 11번째 거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광개토 엄마가, 야, 광개토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는 90점 유지해. 그런데 국어하고 수학을 좀 못하니까는 학원을 다니든지 해서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올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는 90점이니까 국어 점수가 현재 70에서 80, 90, 100으로 바뀔 거고, 내려가는 거는 생각을 안 했죠. 그 다음에 국어가 70점이니까는 그렇게 하고, 영어는 수학은 80점이니까 90, 100점으로 향상시키면 총점이 얼마나 나올까? 현재는 240인데 총점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예측해보자 하는 거예요. 관계토는 노예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수식 있어요. 여기 이 데이터 90, 80, 70, 240 중에 반드시 하나는 수식에 들어있어야 돼요. 합계 합수식에 들어있죠. 합계.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얘를 블록 잡으래 이걸.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어려워. 귀찮고. 그냥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는 하고 얘를 찍으면 돼. 나도 너랑 같아.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책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책도 해도 되고 제가 하는 대로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240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얘랑 얘를 다 더해야 돼요. 여기서 직접. 근데 이 더한 공식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너랑 같아 라고 쓰면 되거든. 그 다음에 블럭 잡으세요. 그 다음에 블럭을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 자, 여기서 행이 뭐예요? 행은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줄. 뭐죠? 국어 점수가 80, 90, 100점으로 줄이 가 있죠? 그럼 여기서 국어 점수가 어디예요? B의 네 번째는 70이라고 써있는 자리가 국어 점수잖아요. 얘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은 뭐냐면 칸이잖아요. 칸. 240, 90, 100이라고 써있는 이 칸. 수학 점수죠. 수학. 여기다가는 수학 점수 80을 클릭하시면 돼. 그 자리에다. 그러니까는 지금 밑에 표 중에서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국어 점수요,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건 수학 점수요. 그래서 합계가 240이 나왔는데 국어, 영어 점수는 요지부동이 그대로 두는 거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나와요. 별로 머리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이 보기가 별로 좋은 보기는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기출 01번 문제. 뭐냐면 2천만원 빌렸어요. 연율이 12%래요. 바가지를 썼나봐요. 5년간 상환한대요. 60번 동안 60번 나눠내는 거죠. 그래서 상환되는 금액이 44만 4,889원이래요. PMT라는 함수가 계산해낸 겁니다. 이율과 기간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5년 동안 내기가 참 불편할 것 같고 이율도 변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2, 3, 4, 5 기간 동안 또는 6, 7, 8, 9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다 뭐 6, 7, 8, 9 쓰면 돼. 이렇게. 뭐 10년치까지 써도 돼. 이율이 8%에서 15%까지 변동이 될 것 같으니까 각각의 상환되는 금액이 얼마냐를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율 보세요. 이율란에는 는 하고 뭐를 써야 돼? 요거 찍어줘야지. 그렇죠? 이율란에다 요거 찍어줘야지.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잡으시면 돼.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되고, 어디 가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하는 겁니다. 아, 데이터표를 갑니다. 그럼 행이 뭐라고요? 여기서 행은 기간이잖아. 2, 3, 4, 5 기간이죠. 열은 뭐죠? 이율이죠? 그냥 저기 이율 찍어주면 되죠. 확인 누르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되게 수월하게 나와요. 알아서.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렇죠. 예. 데이터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행이 어디고 열이 어디냐를 찾는 거예요. 행은 이 표 중에 가로가 줄이니까 줄. 행이라는 게 줄이잖아요. 2, 3, 4, 5, 6, 7, 8 써있는 데가 줄이니까 그 2, 3, 4, 5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저 원래 있던 데이터 중에서 5년이라고 저있던 저 자리 B의 네 번째가 줄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칸은 이율 몇 프로 된 게 줄 칸이니까 그게 요거로 돼 있는 거다. 12%로 돼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여기 첫 번째에다가 BMT 함수 연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지. 그렇게 답이 나왔다 이거죠. 어려운 거는 아닌데 처음 접하시니까 안 지워져요.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얘는 지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못 고치죠.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고칩니다. 여러분 지울 수 있어요? 지워보세요. 재주 있으면 한번 지워보세요. 어떻게 지우나? 한꺼번에 지워야 돼요. 일부만 못 지워줍니다. 여러분 위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대괄호 안에 괄호 안에 는 하고 써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는 하고 함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괄호 속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개별로 못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우면 된다? 한꺼번에 지워버리고 이제 얘는 지우면 되겠죠 뭐. 그 이제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뭐. 대성 분석 데이터표. 이때 행은 얘가 행이 되는 거고 열은 제가 열이 되는 거고 하게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막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정신 없으시죠? 예. 이건 천천히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댁에 가서 한 번 더 복습하시면 그걸로 끝나요, 이거는. 예. 또 이제 실습 또 복습할 때 한 번 더 할 거니까, 여러 번 할 거니까 그때 가면 또 알아주시겠고. 시나리오는 양이 좀 많아서요. 시나리오는 양이 좀 많아서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좀 바꿔볼게요. 150페이지로 가보세요. 150페이지. 목표값 찾기로 갑니다. 14번 파일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요.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간을 2가 아니라 3으로 바꾸면, 바꿔보면 되지 뭐. 그렇죠?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환액이 바뀌었죠? 얘를 본래는 2해 동안 100만원 빌린 거를 갚아야 되는데 3년으로 바꿔보고 4년으로 바꿔보고 5년으로 바꿔봤을 때 각각의 상환액이 다르잖아요. 그 상환액을 2, 3, 4 현재값은 2였는데 이걸 3, 4, 5로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자. 이게 시나리오예요. 근데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거꾸로 한번 보세요. 야, 나 44,000원 매달 못 내. 나는 매달 3만원은 낼 수 있어. 3만원. 그래? 그럼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안 빌려줘. 이게 아니라 기간을 늘립시다 이래야죠.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3만원도 될 거 아닙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출금하고 기간에 따라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이 값이
3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바꾸면 3만원 될 거 아닙니까? 얼마로 바꾸면 3만원이 되냐 이거지. 그렇게 어렵죠?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얼마로 하면 3만원 될까? 3년? 그럼 딱 3만원 나와요? (3년) 하면 3만원 딱 나오나? 그러네? 쉽네. 만약 25,000원은 내가 내고 싶다 이거 매달.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4.5? 4.3? 4.3? 아,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려면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수식은 어디 있었죠? 얘가 수식이었죠, 얘가 얼마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책에서? 2만원. 책에서 2만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대요. 매달 2만원씩 상환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기간이 바뀌든지 이율은 안 바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기간을 바꿔볼게요, 확인. 2만원 됐죠? 근데 5라고 써있는데 찍어보시면 뭐라고 돼있어요? 실제 5가 아니죠?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가 나온다고. 저걸 우리가 눈대중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목표값 찾기가 그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2회라 그랬죠. 2회 이렇게. 그럼 얘를 2만원으로 바꾸고 싶어. 2만원으로 내고 싶어. 2만원으로. 그럼 이율이 얼마로 바뀌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여기가 수식이었죠? 44,000원짜리가 수식이고 얘가 2만원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때 이율을 바꾸면 어떻게 돼? 이율. 이거 불가능하겠다. 이율이 62%로 내는. 내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거야? 뭐 이상한 저. 그렇지.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4만원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이게 4만원이 되려면 이율을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것도 그런데? 뭐가 답이 안 나오네. 그렇죠? 답이 안 되네. 천상 기간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네.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출공일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합계가 있고 여기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보이는데 광고 비용이 있어요. 광고 비용. 광고 비용이 지금 55,228원 나왔잖아요. 얘를 5만원으로 딱 잘라버리고 싶어. 5만원으로. 여기 함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계산 공식이 들어있잖아요. 얘가 5만원이 되려면 이 중에 뭔가는 바뀌어야죠. 이 넷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5만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집어서 얘를 집었어. 얘를. 계열 B를 집었다고. 아, 계열 C구나. 뒤에 7번째 셀을 얼마로 바꾸면 5만원이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평균인 거야. 합계니까 여기다 5,228원 빼면 되죠. 이게 합계니까 5,228원을 빼면 딱 5만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귀찮으니까 데이터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가서 공식은 어디 있다고요? 얘가 수식이고 갚을 방법은 5만원이고 이때 뭐를 고친다고? 이거지 이거 이게 해주면 8,140원 되면은 딱 5만원 된다고. 어려운 건 아니죠. 목표값 찾기는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90, 80, 70을 받았어. 는 에버레이지가 있는데 얘가 85점이 됐으면 좋겠대. 얘가 85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를 올리든 쟤를 올리든 뭔가 하나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목표값 찾기에 가서 얘가 85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를 바꾸면 좋아? 얘를 바꾸면 좋겠다 이거야. 국어, 영어, 수학을. 그럼 수학 점수가 85점이 되면은 전체가 85가 된다는 거죠. 이게 목표값 찾기라는 겁니다.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역으로. 실기시험에는 목표값 찾기를 내면 알아서 하면 되고, 필기시험에는 원리가 뭐냐 하는 거지. 왜 하느냐 이걸 묻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데이터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쪽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기타 작업, 매크로하고 차트가 들어갈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매크로하고 차트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차트는. 매크로는 실기시험이 어려운 거고요. 필기시험은 어렵진 않아요. 매크로는. 근데 차트는 필기시험, 실기시험도 양이 많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양이 많아. 그래서 좀 많이 할 겁니다.